자, 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606페이지 문제 5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00원인 A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단위당 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대요. 자, 주식회사 한국은 제품 A 1,000개를 개당 800원씩에 구입하겠다는 특별 주문을 받았고, 동주문에 대하여는 개당 80원씩 특수 포장원가가 추가로 발생하고, 동주문에 대한 생산은 유유설비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뭐야? 고정비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의 고정비에서 얘네들을 더 만들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자, 주식회사 한국이 특별 주문을 수락하여 생산 판매한다면 이익 증가액은 얼마겠느냐? 자, 우리 면동비가 얼마예요? 재료비는 250원이고 노무비가 150원, 변동 제조 간접비 200원. 그러면 하나에 600원씩이 원가가 들어가죠. 그런데 주식회사 한국은 제품 A 1,000개를 개당 800원에 구입하겠다는 특별 주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원가는 얼마인데? 600원인데 800원에 구입하겠다 그랬으니까 하나가 200원씩 이익이 되네요. 그런데 동주문에 대해서는 개당 80원씩의 특수 포장비가 추가로 발생했죠. 그러면 하나 팔 때마다 120원씩 이익이 생기겠네요. 자, 따라서 1,000개. 자, 1,000개인데 하나에 120원씩. 그러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12만 원의 이익이 생길 거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자, 6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내년도 예정 생산량은 2,000개, 기준으로 편성된 예정 원가가 다음과 같고, 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20원이래요. 자, 그러면은 주식회사 한국은 거래처로부터 단위당 12원에 제품 100개를 구매하겠다는 특별 주문을 받았고, 자, 주식회사 한국은 특별 주문 수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여유 생산 설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대요. 그럼 추후 고정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다만 초과 근무로 인하여 특별 주문 단위당 2원의 원가가 추가로 발생한대요. 그러면 이익이 이 특별 주문을 한국이 수락한다면 내년도 영업이익은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러면은 생산 설비가 충분하니까 고정비는 따질 필요가 없고 변동비만 따져줘야죠. 재료는 4원, 노무비 2원, 변동 제조 간접비 2원, 8원이네요. 8원인데 아까 얘네들을 추가로 이 만들기 위해서는 초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개당 2원씩의 원가가 더 들어가죠. 그러면은 10원이 들어가겠네. 자, 얼마에 구매하겠대요? 12원에. 그러면 하나당 2원씩 이익이 생기겠죠? 자, 100개. 그러면 200원만 영업이익이 더 증가되는 것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알고 보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자, 7번. 주식회사 주택은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1,000개를 자체 생산하고, 자, 부품 A의 고정 제조 간접비는 4만 원이고 단위당 변동가는 다음과 같다. 자, 주식회사 대한은 주택에게 부품 A를 단위당 140원에 1,000개를 판매하겠다는 제의를 했어요. 그럼 우리 주택은 이 제의를 수락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따져봐야죠. 자, 그럼 이제 내가 자, 자가 제작하는 경우에요. 자, 얼마예요? 80원하고 24원, 16원. 그러면 120원이죠? 자, 그러면은 120원에다가, 얼마가 들어가요? 고정 제조 간접비가 4만원. 자, 그럼 이제 우선 일단, 자, 외부에서 구입하면은 얼마가 들어갑니까, 지금? 자, 부품 A를 140원에 1,000단위. 그러면은, 자, 외부에서 구입한다면, 자, 14만 원이 나가죠. 그 대신에, 자, 유휴 설비를 외부에 임대하게 돼서 3만 원의 임대료 수익이 생긴다네요. 3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고정비는 그대로 발생이 되겠죠. 자 고정비는 25%를 회피할 수 있다. 그러면 4만 원이 고정비인데 25% 회피한다라는 얘기는 3만 원은 그대로 들어간다 이 소리죠. 그러면 결국 외부에서 구입할 때 나가는 돈은 얼마가 되느냐? 14만 원이 나가는 거죠. 자, 14만 원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든다면, 자, 내가 만든다면 얼마가 들어가요? 80원하고 24원하고, 자, 그 다음에 16원. 그러면은 120원인데 얼마야? 1000개죠. 그러면은 12만 원. 자, 자가 제작 시에 자, 12만 원에다가 고정지주 간접비 4만 원. 그러면 여기는 16만 원이 나가는 거죠. 자, 외부에서 구입하면은 14만 원이 나가고 내가 만들면은 16만 원이 나간다. 그러면 결국 2만 원의 차이가 나왔죠. 자, 뭐라고 그랬어요? 주식회사 대안의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이익은 얼마? 2만 원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은, 외부에서 구입하는 게 유리한지, 자가 제작이 유리한 건지, 요거를 계산할 수가 있다, 이 소리죠. 자, 이렇게 간단해요. 자, 8번입니다. 레저용 요트를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합격은 매년 해당 요트에 주요 부품인 자동 제어 센서 2,000개를 자가 제작하고 있고, 자, 똑같은 문제네. 자, 내가 만든다면 얼마가 들어가요? 총 115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만들면, 자, 115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115만 원이 지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구입한다면, 자, 2,000단위 전량을 450원에 공급한다. 그랬으니까 90만 원이 나가는 거죠. 자, 곱하기 450. 그러면은, 자, 9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자, 기존 설비를 임대하면은 연간 10만 원의 이익이 들어오죠. 그러면 요거는 플러스가 되겠고, 요거는 나간 돈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게 고정비는 발생이 되는데, 자, 적게 물건을 만드니까 고정비의 20%를 회피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고정비가 40만 원인데, 자, 40만 원 중에서 20%는 회피한대요. 그러면 80%는 지출이 되겠네. 그러면 32만 원은 나가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면, 자, 112만 원인가? 자, 내가 만들면 115. 외부에서 구입하면 112. 요거 수락회의죠? 그러면 얼마 이익이냐? 3만 원의 이익이 생기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외부에서 해당 부품을 공급받는다면 영업이익은 3만 원이 더 증가되는 것을 계산할 수 있죠. 자, 9번. 한국 아파트는 방치된 아동용 자전거 60대와 어른용 자전거 40대를 수거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총 1,000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자, 관리사무소장은 자전거를 즉시 처분하는 방안과 바퀴와 몸체를 분리해서 처분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결정한대요. 그러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은 뭐겠느냐? 자, 우선 아동용 자전거서부터 계산해 보죠. 자, 아동용 자전거는, 자, 지금 즉시 판매하면은 1,500. 자, 즉시 판매하면은 1,500원에 자, 이익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분리해서 처분한다면, 자, 200원이 들어가서 1,650원에 판매하니까 1,450원 이익이죠. 자, 분리해서 판매하면 1,450원. 자, 그 다음에 어른용은 어떻게 되나요?
자, 즉시 판매하면 800원이고, 그 다음에 분리해서 판매하면은 120원이 들어가서 1000원에 판매하면은 880원이 들어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아동용은 즉시 파는 게 유리하고 어른용은 분리해서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답은 3번이죠. 아동용 자전거는 즉시, 그 다음에 어른용 자전거는 분리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 제품 A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X1년도 제품 A에 관한 예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만약 A의 제품을 중단하면, A 제품 생산을 중단하면, 자, 고정원가 32만원 중에서 19만원은 절감할 수 있다. 자, 제품 A의 생산 중단이, 자,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예산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랬어요. 자, 우리는, 자, 우선 제품 A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중에서 제품 A의 자료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매출액은 84만원, 근데 공원이익이 28만원이 생겼죠? 자, 그런데 고정비가 32만원 생기니까 결국은 A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4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A 제품은 지금 4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어요. 자, 만약 제품 A의 생산을 중단하면 제품 A의 고정원가 32만원 중에서 19만원은 절감할 수가 있다. 그러면 13만원은 들어간다 이 소리잖아요. 자, 13만원은 들어간다. 생산을 중단하면.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나요? 9만원 차이가 나죠. 자, 따라서 A의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자, 9만원이 감소되겠죠. 자, 요거는 B 아니고 요게 A 아니니까 A 안에서는 4만원만 손해인데, 자, 생산을 중단하면은 13만원 손해죠. 자, 따라서 결국 9만원의 이익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예산 영업이익에 비하여 9만원이 감소될 것이다. 자, 넘어갑니다. 11번. 자, 주식회사 한국의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자, 이거 뭐 지난번에 23회 때 출제한 문제하고 이거 똑같잖아요, 지금. 이거는 21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그거를 응용해서 나온 게 23회 때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아, 나온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구나.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했던 문제를 잘 생각하면서 자,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4, 5, 6. 자, 여기는 4월, 자, 5월, 6월 이렇게 됩니다. 4월, 5월, 6월. 자, 4월에는 10만원. 자, 5월에는 12만원. 6월에는 15만 6천원. 자, 6월에 현금 유입액을 물어봤어요. 6월 달에는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자, 먼저 월별 매출액은 현금 60%와 외상 40%로 구성되고, 외상 매출은 판매된 달에 40, 판매된 다음 달에 58%가 현금으로 회수되고 2%는 회수불능된대요. 그럼 먼저 자, 4월 달에 들어온 돈은 얼마가 되나요? 자, 60%, 40%니까 4월에는 6만 원은 현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4만 원은 외상으로 팔고. 자, 그랬다가 판매된 달에 40%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16,000원이 또 들어오겠죠? 자, 16,000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58%가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58%면 얼마가 되나요? 4만 원에
58% 그러면은 23,200원이 여기서 들어오겠죠? 나머지는 못 받게 되고. 자, 5월 달에는 자, 12만 원 팔았는데 60%가 들어와요. 그럼 72,000원이 들어오고, 자, 나머지는 이제 외상으로 판매합니다. 자, 외상으로 판매하는 게 48,000원. 자, 48,000원인데 그 중에서 40%가 바로 또 판매된 달에 들어오죠. 그러면 40%면은 19,200원이 들어오겠네요. 4, 4, 16, 4, 8, 2, 32. 그리고 나머지 58%가 여기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 48,000원에 자, 58%. 그러면 27,840원이 여기서 들어오죠. 자, 6월달 자, 15만 6천원 중에서 60%가 들어옵니다. 자, 15만 6천원에 60%. 그러면 93,600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자, 40%가 외상이에요. 그러면 15만 6천원에 40% 그러면 62,400원이 외상인데 그 중에서 40%가 6월에 들어오죠. 40% 그러면 24,960원이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6월에 들어온 돈이 얼마냐? 그러면 요거 3개만 더 하면 돼요. 자, 24960 93,600원 그 다음에 27840 해서 자, 들어온 돈은 14만 6,400원이 유입된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산수 문제인데 이 산수 문제를 계속 내고 있다는 거 그것이 궁금합니다. 하여튼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처음 한번 해보시면은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틀렸을 때는 이게 왜 틀렸지?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자, 12번.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에 설립되었습니다. 자, X1년도에 제품을 45,000개 생산할 계획이고, 제품은 하나의 공정을 거쳐 완성되며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됩니다. 자, 제품 단위당 3kg이 필요하고 킬로그램당 구입 가격은 2원. 자, 기말 원재료와 기말 제공품으로 23,000kg와 2,000 단위를 보유할 계획이래요. 그러면 X1년도 원재료 구입 예산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럼 먼저 원재료 계정을 그려볼까요? 자, 원재료. 자, 기초는 없죠? X1년 초에 설립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를 구입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겠죠. 자, 원재료 구입. 자, 원재료를 얼마에 구입해서, 자, 얼마에 사용할 거고, 남아있는 기말이 얼마인지, 요거 먼저 계산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지금 제품 A를 제품을 45,000개 생산한답니다. 자, 제품은 하나의 공정을 거쳐 완성하고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죠. 자, 그리고 제품 단위당 원재료는 얼마냐? 3kg이 필요하고, 자, 킬로그램당 2원에 구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말 원재료하고 자, 기말 제공품은 23,000kg하고 2,000 단위를 보유하겠대요. 그러면 이게 기말의 원재료는 23,000kg가 보유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공품 계정을 그려야죠. 자, 제공품은 역시 기초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착수, 자, 그 다음에 완성, 그 다음에 기말입니다. 그러면 기말은 몇 단위가 필요합니까? 2,000 단위.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45,000개를 생산한대요. 45,000개.
그러면 47,000개가 투입이 돼야죠. 그러면 47,000개가 투입돼서 45,000개가 완성되고 못 만든 거는 2,00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47,000kg인데 한 단위당 얼마씩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재료가 3kg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얼마야? 14만 1,000이 사용이 됐죠? 그러면 이번에 구입한 거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16만 4천. 자, 16만 4천 원을, 4,000kg를 구입을 해야 되고, 자, 1kg당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까? 2원 필요하대요. 그러면 곱하기 2원 하면은, 얼마가 돼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자, 우리가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원재료의 구입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16만 4천 kg 곱하기 1kg당 2원. 그러면 2원을 곱하면 32만 8천 원이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죠. 이런 예산을 세우면 된다. 자, 그래서 X1년도 원재료 구입 예산 32만 8천 원이 되는 것을 계산할 수 있죠. 이것도 산수 문제죠.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자, 새로이 설립됐으니까 원재료는 없었고 제공품도 없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를 줬어요. 기말에 요만큼을 23,000kg를 보유하고 있고 2,000대를 보유할 거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번에 완성한 게 여기에 45,000. 그래서 여기서 요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요게. 자, 그 다음에 이제 47,000인데 요거는 하나당 2원이에요? 3원이에요? 자, 하나당 3kg가 필요하죠? 자, 3kg니까 얼마야? 계산하면은 요게 14만 1,000이 나오는 거죠? 자, 요게 나오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더하면 16만 4천 요게 나오고 1kg당 2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곱하기 2원 하면 32만 8천 원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오케이.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끝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프린트에는 어디로 가시냐. 자, 32번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32번부터. 아니, 31번부터네요. 자, 31번. 자, 진흥산업은 태풍으로 인하여 총 제조원가가 100만 원 상당액의 재고자산이 파손되었다. 이 재고자산을 20만 원을 들여서 재작업을 하면 90에 판매할 수 있고 재작업을 안 하면 50에 판매한다. 자, 기회비용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선택 가능한 두 가지 이상의 대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경제 가치가 그게 기회비용이다. 그러면 여기서 재작업을 하는 경우와 재작업을 안 하는 경우. 그러면 여기서 재작업을 안 하면 50만 원에 판매. 그 다음에 20만 원을 들여서 재작업을 한다면 90에 판매. 그럼 이게 70이잖아요. 20만 원을 들여서 90만 원에 판매하니까 재작업하면 72이익이고 재작업을 안 하면 50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재작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어요. 그러면 요게 포기한 쪽이 여기죠.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니까 자, 정답은 70만 원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32번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1번 기회원가란 차선의 대체안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효익이다. 아니잖아요. 자, 차선의 대체안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효익이 아니라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이 기회원가죠. 1번이 꼭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다시
기회원가란 차선의 대체안을 포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익. 그러면 여기 지금 보세요. 내가 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50이잖아요. 근데 기회원가는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물어봤으니까 70이죠. 그래서 틀린 거다. 기회원가의 개념. 자, 선택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이 아니라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경제 가치예요. 그래서 1번이 바로 아웃됐죠. 자, 2번 변동 원가란 조업도 수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죠. 2번 맞고. 자, 직접 원가란 특정 원가 집적 대상에 추적 가능하거나 식별 가능한 원가. 자, 맞습니다. 4번 비관련 원가란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없는 원가. 그게 비관련 원가. 자, 그 다음에 고정 원가란 제품의 단위당 원가가 조업도의 증감과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많이 만들면 싸지고요. 조금 만들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반비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원가. 자, 33번. 다음 중 CVP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원가 계산 방법은 뭐냐? 너무 쉽죠? 변동비. 자, 우리 CVP 분석은 자,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공원이익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원가 계산은 CVP 분석이 가능하다. 자, 34. 다음은 주식회사 소백의 X1년도 전반기 생산활동 자료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고조전법을 적용할 때 단위당 변동비가 40원이라면 3월에 발생원가는 얼마인가? 자, 우리 고조전법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 고조전법은 조업도와 돈 그리고 고조. 자, 그러면 조업도가 가장 높았을 때 250개네요. 그때 들어간 원가 15,000원. 자, 그 다음에 조업도가 가장 낮았을 때 3월달이죠. 자, 200개에 들어간 원가,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단위당 변동원가가 40원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한 개당 4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로 가면 되겠네. 그러면 한 시간당 시간이죠. 한 개당 40원의 변동비. 그러면 10,000원. 그러면은 여기서 5,000원의 고정비가 나오는 거죠. 자, 40x 플러스 5,000원의 고정비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200이니까 8,000원하고 자, 5,000원 더하면은 13,000원이 나오겠죠, 이게. 자, 그러면은 원가합수는 40x 플러스 고정비. 자, 5,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월에 발생 원가는 이렇게 13,000원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죠. 응용 문제예요, 이거는. 자, 넘어갑니다. 35번. 자, 35번은 아까 했던 문제니까 할 필요가 없죠. 우리 아까 교재에서 풀었던 문제니까 자, X. 자, 36번. 주식회사 한국은 X1년도에 설립되어 단일 제품 4,000개를 생산하여 단위당 250원에 모두 판매하고 제품의 변동원가율은 60%. 그러면 판매 담당자는 X2년도에 연간 광고비를 9만 원만큼 증가시키면 연간 매출액이 3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대요. 이 예측이 옳다면 X2년도의 영업이익은 X1년보다 얼마나 증가하냐? 자, 단 X2년도 판매 가격과 원가 형태는 X1년과 동일하며 재고자산 없다. 뭐 간단한 문제네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먼저 자, 주식회사 한국은 자, 4,000개를 생산해서 한 개당 250원에 판매한대요. 그런데 변동 원가율이 60%, 그러면
자, 얘네들은 공원이익률이 40%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공원이익률이 40%. 그런데 얘네들은 9만 원의 광고비를 드려요. 9만 원의 광고비를 드리면 자, 연간 매출액이 30만 원이 증가한대요. 연매출이. 그러면은 30만 원을 매출하게 되면 공원이익은 40%죠. 그러면은 얼마의 이익이 생기냐? 12만 원이 생기는데 이 12만 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광고비가 9만 원이 들어갔네요. 자, 따라서 3만 원만 이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문제 이 예측이 옳다면 X2년도 영업이익은 X1년보다 3만 원이 더 증가된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하시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공원이익률이 40%. 자, 30만 원을 추가 매출합니다. 추가로 매출하게 되면 공원이익은 40%니까 12만 원 이익이 새로이 발생하는데 요거를 매출액을 증가하기 위해서 광고 비용이 9만 원이 나가니까 결국 3만 원만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간단해요. 원가에게는 오히려. 자, 37번.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A 아파트는 건물의 수선 유지를 위하여 총 구입원가가 1,500원인 벽돌 X를 100개 보유하고 있고 다른 아파트에 단위당 110원의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자, 이때 700원의 배달료를 부담한대요. A 아파트는 벽돌 X 대신에 비슷한 벽돌 Y를 단위당 106원에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자, A 아파트가 벽돌 X를 구입하는 게 유리하느냐 벽돌 Y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어느 게 유리하냐 이 소리예요. 그럼 벽돌 X는 자 110원에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11,000원인데 거기서 배달료가 700원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1,300원. 얘는 1,300원이죠. 자, 그 다음에 벽돌 Y는 106원에 구입하니까 1,600원. 그러면은 X가 Y보다 300원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X 벽돌 300원 하여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38번. 건물의 수선 유지에 필요한 소모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고요. 현재 필요한 수량은 월 20단이래요. 단위당 생산 변동비는 200원이고 고정비는 월 1,200원이래요. 그러면 이 소모품을 외부에서 구입하면 A 아파트의 생산 설비를 400원에 임대할 수 있고 고정비는 80% 수준으로 감소한다. 그러면 A 아파트는 이 소모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때 얼마까지만 주면 똑같냐 이 소리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은 자가 제작하는 경우와 자, 자가 제작의 경우 그 다음에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놓고 그러면 내가 만들었을 때 돈이 얼마 나가는지를 보면 되죠. 자, 뭐라고 그랬어요? 20단위에 변동비가 100원이래요. 그러면은 20단위에 100원이면 2,000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고정비가 1,200원이 나가네. 그러면 내가 제작하면은 토탈 3,200원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구입하게 되면 자, 얼마에 주고 사와야 되니까 마이너스죠? 근데 내가 안 만들고 외부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유유시설을 임대하게 되면은 월 400원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400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는 또 발생을 합니다. 자, 고정비는, 80% 수준으로 감소. 그러면, 아까 고정비가 1,200원인데, 20%만 줄은 거죠. 80% 수준으로 감소하니까 80%는 들어간다. 그러면 960원은 들어간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이제 얼마에 사오느냐? 얘하고 동일한 조건이 되려면은 3,200원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계산기에서 자, 마이너스 3200입니다. 자, 3200에서 얘는 반대니까 플러스 해야 되죠? 자, 플러스 자,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200에서 자, 플러스 960.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00. 반대로 가는데요. 그러면은 얼마 나와요? 이게 2000, 이 계산기가 지금 안 돼서 그래요. 2640원인가요? 자, 다시 한번. 자,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그 다음에 2640원이네. 이거 보세요, 이제.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640원, 마이너스 960원.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2640원 플러스 자 960원에서 자 400원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400원을 빼면은 3200원 동일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2640원에 구입하면 되니까 요게 몇 개예요? 20개. 그러면 2640 나누기 20. 그러면 하나에 132원씩에 사면 되네. 한 개당 132원씩에 구입하게 되면 자, 조건은 내가 만들었을 때나 외부에서 구입할 때나 똑같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렇게 나왔어요. 요 금액을 주어지고 요 금액을 주어주고 어느 게 유리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가 똑같이 되려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요 문제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 요 얼마를 지출해야 되느냐. 지금 제 계산기가 마이너스 기능이 없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3200 아시죠?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요 금액이 딱 나옵니다. 자, 계산기 이용을 한 번 더 해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39번.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A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재활용 판매 대금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3개월마다 나누어주고 있고 4월에서 6월까지 재활용품 판매 대금이 50만 원인데 이 금액으로 7월 초에 묶음당 500원에 종량제 봉투를 80세대에 나눠주려고 한대요. 그러면 6월 말 종량제 봉투가 10묶음이 남아 있었고 종량제 봉투를 모든 세대에 같은 묶음수로 나누어 준다면 자, 총 몇 묶음의 종량제 봉투가 남느냐. 복잡한데 알고 보면 간단한 거죠. 자, 우리 재활용품을 팔아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는 자, 주민들이 놀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리사무소에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쓰레기 봉투로 놀아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야 되는데 자, 묶음당 500원이래요. 묶음당 500원. 그러면 우리는 50만 원을 자, 나눠주면은 1000묶음을 살 수 있는 거죠. 1000묶음. 그런데 원래 얼마 있었어요? 10묶음이 또 있었죠? 그러면 1010묶음인데 자, 80세대에게 똑같이 놀아준대요. 그러면은 1010을 80으로 나눠주면은 한 집당 12개씩 놀아줄 수 있네. 그럼 80세대에 자, 한 집당 12묶음씩 놀아줘요. 그러면 얼마가 돼? 960묶음이 배부가 되죠? 자, 총 1010묶음이 있었는데 80세대에 자, 더 추가해서 줄 수는 없으니까 자, 12매씩, 12묶음씩 놀아주면은 960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남아있는 묶음은 50묶음이 남아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정답은 자, 3번 50묶음이 남는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거 의사결정회계는 약간의 산수 실력만 있으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40번 X1년도 예산 공원이익 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자,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1000단위. 그런데 신규 고객이 X1년 초에 단위당 30원에 500단위를 구입하겠다고 자, 제의를 해왔어요. 그러면 이 제의를 수락한다면 X1년도 예산상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우선 볼까요? 지금 우리는 판매 가격이 40원씩 2만 원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500개죠. 500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5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500개를 팔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이 1000단이에요. 그러면은 고정비는 1000개까지는 3000원 그대로 들어간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든 건 5000개죠. 500개. 그런데 신규 고객이 500개를 또 구입하겠다고 제안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고정비는 안 들어가고도 요 제안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나의 변동비는 얼마입니까? 우리 아까 12,000원이 변동비니까 12,000원을 자, 뭐로 나눠요? 500개로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변동비는 24원이 되는 거죠. 자, 변동비는 24원인데 얼마에 사가겠대요? 30원에. 자, 얘를 30원에 사간다 그랬으니까 하나당 6원씩 공헌하고 있네요. 하나당 6원의 공헌이익이고, 자, 지금 500개다 그랬으니까 자,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3,000원의 이익이 더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따라서 X1년도 예산상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자, 3,000원이 더 증가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원가회계 모두 다 끝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 자, 이제 뭐를 할 겁니까? 우리 개념체계죠. 개념체계. 자, 개념체계. 자, 교재 85페이지에 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자, 그거를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심화 강의는 모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쉰 다음에 개념체계 공부하시죠. 자, 10분간 쉬시겠습니다.